이 사연은 서울의 한백만장자 노부부의 진실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명품관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정 회장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죠. 7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아내 윤숙 여사의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반세기를 함께한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죠. 어서 오세요, 손님. 젊은 여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 회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윤숙 여사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반세기를 함께한 시간을 기념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죠. 목걸이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내 생일 선물로요.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미소 지으며 보석함을 꺼내왔습니다. 이건 저희 매장의 신상품입니다. 특별히 디자인된 다이아몬드 세트인데 부인분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정 회장은 보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이 있었죠. 50년 전 그들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회장님, 부인분도 함께 오셨나요?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 늦을 거예요. 아내가 잠시 다른 곳에 들렀다 온다고 해서요. 그때 명품관 입구에서 윤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었죠. 정 회장은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렸어요? 윤숙 여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도착했어요. 윤숙 여사는 남편 옆에 서서 보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50년 전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맞춘 가족 반지였습니다. 아들은 5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고 그 후로 그들은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은 문득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떡볶이 장사를 하던 시절이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아들 준서는 그들의 삶의 빛이었습니다. 준서가 사라진 그날, 시장은 평소보다 붐볐고 정신없이 손님을 받다 보니 준서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시장을 뒤졌지만 준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윤숙 여사의 목소리에 정 회장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윤숙 여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아주 예쁘네요. 그들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 회장은 아내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때 그는 여직원이 윤숙 여사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윤숙 여사가 끼고 있는 낡은 반지를 말이죠. 여직원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정 회장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여직원은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부인분이 끼고 계신 반지가 저희 아버지 것과 비슷해 보여서요. 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숙 여사도 놀란 눈으로 여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정 회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말씀을 드렸네요. 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여직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서 말해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반지가 왜 우리 아내의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까? 여직원은 불안한 듯 손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노부부의 진지한 표정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반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윤숙 여사님의 반지와 너무 비슷해서요. 윤숙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각인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가족의 사랑이라는 문구와 준서의 생일이 새겨져 있었죠. 이 반지는 윤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맞춘 거예요. 준서가 5살 때 정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여직원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반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여직원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작고 금색이에요. 안쪽에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반지가 손에 맞지 않아서 항상 목걸이에 걸고 다니세요. 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반지는 우리 아들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의 손에도 맞지 않을 테고. 여보, 윤숙 여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혹시 정 회장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만두세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품관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혼란을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윤숙 여사는 여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몇 살이신가요? 여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55세입니다. 윤숙 여사와 정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준서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55세였을 겁니다. 정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옆에 있던 윤숙 여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직원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를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서둘러 뒤로 물러나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가져온 그녀는 노부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혼란스럽게 해드렸네요. 정 회장은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당신 아버지, 어디서 사시나요? 강남에서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어린 시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윤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으세요. 5살 때 시장에서 길을 잃었다가 한 노부부에게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윤숙 여사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도 같은 희망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노부부의 간절함을 느꼈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여직원은 노부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실 수 있대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 회장과 윤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간 찾아 헤맸던 아들을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다니.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다릴게요.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여직원은 그들을 매장 안쪽의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노부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수많은 감정과 기억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윤숙 여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준서일까요? 정 회장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준서라면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30분으로 줄어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은 채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VIP룸의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떡볶이 장사를 하던 시장 한복판에서 준서가 사라졌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모든 곳을 뒤졌지만 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식품 유통업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윤숙 여사는 손가락에 낡은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준서의 5번째 생일에 가족 모두가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맞췄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준서의 손가락에 맞는 크기로 특별히 제작했던 그 반지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목걸이에 걸려 있다니. 정말 그 사람이 준서일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하셨습니다. 그녀의 뒤로 중년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그는 갈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가는 금색 체인이 걸려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반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 회장과 윤숙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들이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희미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매는 어린 준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조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딸이 말하길 제가 가진 반지 때문에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요. 윤숙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김준서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정 회장은 흔들리는 다리로 가까스로 서 있었고 윤숙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서. 윤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준서였어요. 김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노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 회장은 천천히 다가가 김준서의 목에 걸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반지 볼 수 있을까요? 김준서는 망설임 없이 목걸이를 벗어 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금반지였습니다. 그는 반지 안쪽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영원한 가족의 사랑 1970년 4월 12일. 이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준서의 반지입니다. 그의 5번째 생일에 맞춘 거예요. 김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이 반지가 제 출생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입양되었는데 이 반지가 제 유일한 소지품이었다고 해요. 윤숙 여사가 천천히 일어나 김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준서, 정말 너구나. 김준서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정말 당신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서야, 우리는 50년 전 시장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그날 이후로 널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하지만 그 반지, 그건 분명 내 것이야. 김준서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시장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이끌려갔던 것도. 하지만 그 후로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만 기억해요. 그분들은 제게 항상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윤숙 여사는 김준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 거야.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 김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김준서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만약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우리는 5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거야. 김준서의 눈에도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항상 궁금했습니다.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후로 그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작은 반지만이 그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습니다. 여직원은 조용히 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극적인 만남의 중개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김준서가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봐 주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통화를 마친 정 회장은 김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그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을 거야. 김준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숙 여사는 김준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에서 어린 준서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혹시 딸기 알레르기가 있니? 김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윤숙 여사와 정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준서는 딸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준서도 딸기 알레르기가 있었어.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니? 김준서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네, 있습니다. 윤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그들의 아들 준서였습니다. 명품관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 회장이 준비한 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침묵 속에 차에 올랐습니다. 김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차는 천천히 강남의 번화가를 빠져나가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김준서는 자신이 이제 만난 노부부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서야, 윤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니? 김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만나신 민지가 제 딸이에요. 윤숙 여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중한 보물처럼 들었습니다. 50년간 놓친 아들의 인생을 단 몇 문장으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니?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항상 좋은 분들이셨고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잃어버린 50년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눌 수 있었던 수많은 추억들, 김준서의 성장 과정, 그가 겪었을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마침내 차가 정 회장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정 회장이 넓은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까요? 김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소년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인가요? 김준서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야. 김준서는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양된 후의 사진들만 있었죠. 그는 사진 속 소년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딸 민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준서야, 정 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잃은 후에도 항상 내 생일을 챙겼단다. 매년 내 방을 그대로 유지했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김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방이요? 윤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줄게. 따라와.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숙 여사는 맨 끝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소년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장난감들, 그리고 벽에는 어린이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 윤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이 방에 새 장난감을 놓았단다. 김준서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는 장난감 병정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이 장난감들, 이 방,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끊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준비가 됐어.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더군. 김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들은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하인이 차와 다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에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단다. 매일 시장을 뒤졌고 모든 고아원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 떡볶이 장사에서 시작해서 식품 유통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지금의 정식품 그룹을 만들었지. 정식품 그룹. 김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정식품 그룹인가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회사야.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돌아왔을 때 물려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단다. 김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식품 그룹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대기업의 상속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셨는데도 저를 계속 찾으셨나요? 김준서가 물었습니다. 윤숙 여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탐정도 고용했고 미아 찾기 캠페인도 후원했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단서가 없었어. 김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사랑받고 그리워했던 아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양 부모님도 그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들의 아들이라면 김준서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달라질 테니까요. 정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김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우리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존중할 거야. 윤숙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란다. 50년간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어. 김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있어도 될까요? 김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과 윤숙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준서야.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세 사람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김준서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정 회장과 윤숙 여사가 그를 위해 준비한 손님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김준서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잘 잤니, 준서야? 네, 감사합니다. 김준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직 윤숙 여사를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어색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됐단다. 내려올 준비가 되면 와주렴. 윤숙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김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윤숙 여사가 나간 후 김준서는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서는 정 회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풍성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 준서야 왔구나. 앉아서 먹자. 정 회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김준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숙 여사가 따뜻한 차를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나올 거래.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긴급 처리를 요청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김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 딸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어제 갑자기 나와서. 물론이지. 윤숙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지도 함께 오라고 하면 어떨까?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을 텐데. 김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고 그녀는 점심때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준서야, 내 입양 부모님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김준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영애 씨였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저를 자신들의 아이처럼 사랑해 주셨죠. 그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니? 윤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김준서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암으로, 어머니는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윤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들이 너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 침묵이 흐르다가 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내게 입양 사실을 언제 알려주셨니? 18살 때였습니다. 김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정직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제게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이 진실을 알려주신 게 다행이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테니.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 회장은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앨범이야. 정 회장이 김준서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의 사진들이 있어. 김준서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걸음마를 배우고 첫 생일을 맞이하고 공원에서 놀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김준서는 특별한 사진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가 작은 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5번째 생일 사진인가요? 윤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날 우리는 가족 반지를 맞췄어. 그리고 다음 날 너를 잃었지. 김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앨범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었을까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정 회장과 윤숙 여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민지야. 윤숙 여사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꾸나. 그들은 집 근처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지는 조부모가 될 수도 있는 노부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민지야, 내 아버지가 우리의 아들이라면 너는 우리의 첫 손녀가 되는 거야. 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옆에 있지 못해 미안하구나. 민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우리 손녀일 가능성이 높아. 윤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너와 정말 닮았단다. 식사 중에 정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정 회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정말 우리 아들이야. 테이블 주변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숙 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준서는 충격에 빠진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김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준서야. 너는 우리의 아들이야. 정 회장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윤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준서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김준서도 천천히 팔을 들어 윤숙 여사를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충격, 혼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까지. 아버지, 어머니, 김준서가 처음으로 그들을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윤숙 여사의 눈물은 더욱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던 조부모를 갑자기 얻게 된 것입니다. 정 회장은 민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너는 정식품 그룹의 손녀야. 우리 가족의 일원이란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다시 정 회장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그들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서야, 우리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을 뿐이야. 김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말을 들은 윤숙 여사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도 그렇단다, 아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준서를 정식품 그룹 본사로 초대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 앞에 선 준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자신의 진짜 부모님이 일군 것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 준서야. 정 회장이 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단지 내가 평생 일해온 곳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그들은 함께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직원들은 정 회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했고 옆에 선 준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어. 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너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려고 했단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에 도착했고 그들은 넓은 임원층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 회장의 사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코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30년 넘게 일했네. 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국내 식품업계 선두주자가 됐지. 준서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정 회장이 받은 다양한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정 회장과 윤숙 여사의 사진도 있었고 어린 준서의 사진도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있네요. 준서가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비록 사진으로만이지만 준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우리도 곧 가겠네. 비서가 나간 후 정 회장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핵심 임원들에게 너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괜찮을까?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들은 함께 대형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10명 정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정 회장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모두 함께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았네. 임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가 50년 전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 회장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분은 내 아들 준서라네. DNA 검사로 확인했어. 50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네. 임원들의 입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일부는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준서 씨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준서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할 문제야. 지금은 단지 여러분에게 그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네. 회의가 끝난 후 정 회장은 준서를 회사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연구소, 마케팅 부서, 생산계획팀 등 다양한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정 회장의 방문에 놀라워했고 준서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이런 큰 회사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준서가 점심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했단다. 너를 잃은 후 우리는 슬픔에 빠져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강했지. 그녀는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내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단다. 준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부모님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해 조금씩 사업을 확장했지. 어머니의 레시피가 인기를 끌었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즉석식품을 개발했어. 운도 따랐지만 무엇보다 너를 찾기 위한 목적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단다. 준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니.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준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두 쌍의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게 되다니. 정 회장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자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단다. 내 양부모님께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준서는 윤숙 여사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정원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에 대해 어떤 기억이 가장 생생하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윤숙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걸으려고 했지. 그때 내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봤단다.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아프면 밤새 내 곁에서 지켰던 기억도 나네. 한 번은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정말 놀랐단다. 하지만 넌 항상 강했어. 윤숙 여사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진 날, 그날의 기억은 너무 선명해. 시장이 붐볐고 우리는 손님들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잠시 눈을 뗀 사이에 넌 사라졌어. 윤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꿨단다.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찾을 수 없는 꿈이었지. 준서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으셔도 돼요. 윤숙 여사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모자, 간의 사랑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지. 준서는 목에 걸린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항상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입양 부모님도 이것만은 제게 주셨고요. 윤숙 여사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구나. 어머니도 같은 반지를 가지고 계시죠? 준서가 물었습니다. 윤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단다. 영원한 가족의 사랑이라는 문구와 내 생일이 새겨져 있지. 준서는 두 반지를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문구. 이 작은 금속 조각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을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네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윤숙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단다, 준서야. 단지 서로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작은 회사 일을 정리하고 정식품 그룹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정 회장의 제안으로 그는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회사의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업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준서야. 정 회장이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들에게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단다. 준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해. 회사에 도착한 준서는 많은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영기획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장급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준서 씨 환영합니다. 저는 김 부장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준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부장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준서는 회사의 기본 업무 시스템과 경영 구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무역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대기업의 운영 방식에 놀라워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존중했지만
그가 느끼기에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정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서는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숙 여사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첫날은 어땠니, 준서야? 윤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어색했어요. 모두가 저를 회장님의 아들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숙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내 진가를 알아볼 거란다. 저녁 식사 중에 정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준서야, 이번 주말에 우리 결혼 50주년 기념 파티를 열려고 해. 거기서 내가 우리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어떨까?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직 이 모든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백만장자 부모님을 만나고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정 회장이 준서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단다. 아니에요, 아버지. 준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공식 발표를 하는 게 좋겠어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윤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니? 우리는 내 마음이 중요하단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날 준서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정식품 그룹의 브랜드 전략과 신제품 출시 계획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민지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내요? 민지가 준서의 임시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딸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으셔. 특히 할머니는 내가 보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시더라.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좋아요. 이번 주말 파티에 저도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솔직히 어떠세요? 이 모든 상황이. 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 50년 동안 나는 김준서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정준서가 되었으니. 하지만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어. 그분들이 날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서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주말이 되었고 정 회장과 윤숙 여사의 결혼 50주년 기념 파티가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정식품 그룹의 임직원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준서는 민지와 함께 정장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민지가 옆에서 그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정 회장과 윤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두 노인은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민지야, 왔구나. 윤숙 여사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보이는구나. 행사는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 회장과 윤숙 여사의 50년 결혼 생활을 축하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여러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 윤숙과 저는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준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희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50년 전 우리는 5살 된 아들 준서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윤숙 여사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50년 만에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준서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주겠니? 준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부모님 옆에 서서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들 정준서입니다. 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50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 회장이 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손녀 민지입니다. 민지도 무대 위로 올라왔고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숙 여사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 회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의 결혼 50주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재결합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손님들이 준서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준서는 이 모든 관심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부모님과 민지가 옆에 있어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한 기자가 준서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갑자기 백만장자의 아들이 된 기분이 어떤가요? 준서는 잠시 생각한 후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50년간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결혼 50주년 기념 파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정식품 그룹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업무를 배우고 직원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장님의 아들로만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실함과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정 회장과 준서가 함께 신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건강식품 라인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준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 들어보도록 하죠. 준서는 약간 긴장된 모습으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 맞춘 건강식품 시리즈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분들을 위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시장 데이터와 소비자 트렌드를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집중했고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돕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무역회사를 통해 유럽과 일본의 선진 건강식품 시장을 조사했는데 우리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서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제안이네, 준서야. 개발팀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게. 회의가 끝난 후 정 회장은 준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말 잘했어.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내 아이디어에 만족해 보이더구나.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씩 회사 일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작성한 상속 계획이야. 내가 한번 검토해봐.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난 이미 79살이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해. 준서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재산과 회사 지분 대부분을 준서에게 상속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지를 위한 신탁 기금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큰 책임이에요.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들아.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지 지켜봤어. 넌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충분해. 그날 저녁 준서는 집으로 돌아와 윤숙 여사에게 정 회장의 상속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큰 책임을 질 자신이 없습니다. 윤숙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서야, 내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왔어. 그는 내가 없는 동안 항상 너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일구었단다. 이제 그가 원하는 건 자신이 일군 것을 내게 물려주는 것뿐이야. 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갑자기 이런 큰 기업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내가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윤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내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훌륭한 딸을 키웠잖니. 그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란다. 준서는 어머니의 말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역회사를 처음부터 일구어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이혼 후 혼자서 민지를 키우면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했네요. 윤숙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이제 우리 셋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구나. 50년이란 시간을 우리는 이미 잃었어. 남은 시간은 소중하게 함께 보내고 싶어.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음 날 준서는 정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제 받은 상속 계획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주신 서류 검토해 봤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회사를 이어받겠습니다. 준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지? 아직 은퇴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일해주세요. 아버지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기꺼이 그렇게 하마, 아들아. 그날 오후 정 회장은 회사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준서가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저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는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달 후 정식품 그룹은 준서가 제안한 노인 건강식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정온이라는 브랜드로 따뜻한 정성으로 만든 식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노년층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준서는 이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역업 경험을 살려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아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혼 50주년 기념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 정 회장과 윤숙 여사는 준서와 민지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50년 전 준서가 사라졌던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현대적인 쇼핑몰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많은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어. 윤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떡볶이 가게를 열었던 곳이야. 준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저는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빨간 떡볶이와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정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준서야. 여기서 우리는 너를 잃었고 50년 후에 다시 찾았어. 그들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윤숙 여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민지야.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단다. 단지 서로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준서는 부모님과 딸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준서로 살았던 50년의 인생과 정준서로 살아갈 새로운 인생 사이에서 어머니, 아버지,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아요.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단다, 아들아. 내가 돌아와서 우리 인생은 완전해졌어. 윤숙 여사는 목에 걸린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준서도 자신의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정 회장 역시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개의 반지가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영원한 가족의 사랑, 윤숙 여사가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읽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그들은 함께 50년 만에 완성된 가족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그들에게 더 큰 감사와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가 이어준 인연, 그것은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준서는 딸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있으니까.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정 가족은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반지는 이제 더 이상 상실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의 재결합과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